아니 뭐가 오늘 같은 날에도 올라? 인버스로 보면은 코스피 지수는 거의 다 온 겁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명순부사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457이에요. 1457로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뭐 엄청난 하락이 나왔네요. 제가 카페에서 삼성전자가 이 구름대 매도 신호가 발생되었다라고 한 지가 뭐 며칠 안 되는데 뭐 어마어마한 증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증시 하락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한 명승부사의 생각과 이번 장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명승부사의 종목은 이런 날에도 상승을 주었다는데요. 자, 저는 이번 장에 종목 들고 버텨서 수익 내기 무모한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차트입니다. 지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하락 매도 신호가 발생이 좀 되었죠. 그 이후에 반등을 주었는데 제가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날. 이 수요일날 뭔가 이거는 아니다. 매도 신호 발생 이후 반등을 못 주고 있던 상황에서 저희 회원님들과 많은 분들한테 이미 뭐 카페에서는 삼성전자의 매도 신호 발생을 좀 말씀드리고 현금을 보유하시라 강조를 좀 드렸습니다. 자, 그 이후에 오늘 보니까 엊그제 1900, 1800, 오늘 보니까 1400. 지수가 의미가 없어요. 하락하는데 뭐 100포인트 정도는 뭐 그냥 툭툭 빠지는. 이 진짜로 우리 공포를 샀어야 돼요. 보니까 S&P 500, VIX라는 것은 이제 공포 지수죠. 공포 지수도 살 수가 있습니다. 뭐 3월부터 연일 상승하더니 공포라는 주제 속에 10,000원짜리가 68,000원을 가는. 샀더라도 뭐 6만 원까지 가져가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장 하락 요인은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코로나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가입니다. 유가의 하락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풍전 등과 같은 증시에 국제 경기에 두 번째 리스크 요인으로 등장을 한 것이죠. 자, 지금 보는 것이 유가의 레버리지 차트입니다. 유가가 뭐 20불 밑으로 하락을 했죠. 최근에 60불, 50불을 기록하던 유가가 단기간에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유가 인버스 레버리지 차트를 보면은 14,000원, 최근에 19,000원부터 1,820원까지 하루에 뭐 30%씩 빠져요. ETN이라는 건데. 자, 최근에 보면은 SK라는 기업의 주가입니다. 27만 원이었던 게 10만 원이 됐어요. 3분의 1 토막이 났죠. 뭐 한국가스공사 유가가 내려가면은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뭐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최근에 65,000원에서 16,000원까지 어마어마한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의 공통점이 지금 바로 미국의 셰일가스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자, 사우디는 전통적으로 고유가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워낙 펑펑 써대다 보니까 유가가 배럴당 85불은 가야지 돈을 버는 균형이 맞는 나라인데 이라크, 카자흐스탄, 나이지리아, 러시아 등등 슬금슬금 감산 약속을 깨고 몰래 생산을 더 해버리는 바람에 사우디는 약속된 감산보다 60만 배럴을 더 감산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전체 산유국이 210만 배럴을 감산해서 유가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너도 나도 약속을 깨다 보니까 210만 배럴 중 사우디가 감산하게 될 170만 배럴이 독박을 쓴 거죠. 우한 코로나로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서 원유 수요가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자, 원유 가격을 유지하려면 210만 배럴 외에도 60만 배럴의 추가 감산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210만 배럴에서
60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려는 산유국들의 회의가 열린 것이죠. 감산에는 합의가 안 되죠. 그래서 이 빈살만 이 치킨 게임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우디가 하루에 생산하는 970만 배럴을 1100만 배럴까지 늘려버리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린 이후에 생각해 봅시다. 60만 배럴을 감산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130만 배럴을 증산하고 코로나까지 왔으니 유가의 하락, 이것은 유가의 인버스 차트인데 폭등을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문제가 되는 게 어디겠습니까? 브라질, 베네수엘라 같은 석유 수입으로 사는 국가들하고 또한 미국의 석유 회사들입니다. 자, 실제적인 사우디랑 러시아가 합의를 못해서 치킨 게임을 벌이는 것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트럼프에게 뭔가 골탕을 먹이는 것일 수도 있겠죠. 자, 제가 보는 우주 돌파 차트입니다. 지난번에도 코스닥 하락의 바닥을 이 우주 돌파 차트에 코스닥 인버스로 좀 집어냈는데 오늘 보니까 이 코스피죠. 코스피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인버스가 우주 돌파 상단.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최강 우주 돌파 상단까지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 했다는 것을 본다면은 추가로 급락에 대한 이제 하락폭을 키운다기보다 급락보다는 어느 정도 잔잔한 파동으로 회귀되지 않을까. 자, 이 차트는 웰크론의 차트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웰크론의 상승을 우주돌파 하단에서 잡아냈죠. 하단 이후에 급락이 나왔는데 지수는 그렇게 급락이 나온다는 것은 이제 반대로 지수는 상승을 한다는 것인데 그러기는 기대하지는 어렵지만 어쨌건 우주돌파 상단까지는 왔다 하면은 지수의 추가 하락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번 코스닥 하락 시 우주돌파 이후에 8월 6일이죠. 우주돌파 상단 부근을 좀 못 미치는 하락이 한번 나왔습니다. 상승이죠. 그날이 제가 코스닥이 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날인데 자, 오늘은 코스닥 인버스 차트가 이 우주돌파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상단부까지도 어느 정도 각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지수로는 상당히 큽니다. 한번 400을 깨는 그림이 나오면서 신용 물량이 조금 줄어든다면은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코스닥 하락도 멈추고 반등을 줄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도 오늘 정도에서 멈추고 하락이 된다면은 더 좋겠죠. 자, 금일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9% 하락을 줬습니다. 지난 리만 사태 때의 마지막 날 투매를 보면은 장중에 11% 하락, 장중 11% 이상의 하락을 준 날 이후 십자봉 이후 급반등을 했다면은 우리 지수도 추가 하락이 그렇게 많지 남진 않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이제 코스닥이 한 번 더 센 게 남았을 확률이 있다.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장에도 버티는 종목은 있습니다. 저는 무모한 도전을 한다고 했고 종목을 들고 이번 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낸다는 것을 보여드린다고 약속을 하였죠. 오늘도 상승을 주었습니다. 꿋꿋하게 버티면서 연어처럼 힘차게 버티고 있는 전 종목이 투매가 나오는 속에서도 상승을 했고요. 이번 장을 버텨낸 황제의 품격을 가진 그 종목들이 새끼고래에서 큰 고래가 되어 향후 코로나가 안정되었을 때 바다를 지배하는 큰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장에서는 장기 투자보다 수익 매매, 공포에 사서 급락에 사서 반등에 매도하는 스윙 전략이 유리하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일은 명승부사의 팍스넷 무료 방송입니다. 팍스넷 무료 방송에 참여를 하셔서 저의 단단한 포트와 또 중국의 25조 위안 인프라 투자 수혜주들이 조만간 강력한 상승을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그것을 잘 버티고 또 그런 쪽에 투자를 한다면은 분명히 살아남을 길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살아남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진 계좌들은 고쳐야 됩니다. 의사를 찾아와야겠죠. 이런 급락장에서 혼자 대응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미리 좀 오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한번 먼저 오라고 하셨을 때
동참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시기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명순부대였습니다.